선생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우유를 마십니다. 속이 안 좋아도 억지로 마셔요. 그런데 왜 허리는 여전히 아픈 거죠? 왜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환자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좌절감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유를 적게 마셔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르신의 연세에 따라 몸이 칼슘을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난달에 제가 권해드린 식단으로 바꾸셨군요. 네, 선생님. 참 신기해요. 식단을 바꾼 뒤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속도 편안해졌고 그 늘부룩하던 느낌도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셨을 겁니다. 끼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겠죠. 그게 뼈에 좋다고 들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갈수록 뻣뻣해지고 무릎에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이제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팔걸이를 양손으로 짚고 끙끙대며 일어나야 하는 큰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친구나 이웃이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쾅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 다를 병원에 누워 지내고 예전 같은 삶을 잃어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나이가 들면 세상은 변합니다. 떨어진 신문을 줍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단순한 행동들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두려운 모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두려움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만약 이 세태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뼈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던 습관들, 예를 들어 억지로 우유를 마시는 것, 이 오히려 뼈를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위협. 뼈 건강이 무서운 점은 뼈가 얇아질 때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거나 발진이 생기는 것처럼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뼈는 마치 속부터 썩어가는 낡은 덕처럼 소리 없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충격 하나에 아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의 뼈가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깨닫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기의 골절은 단순히 깁스를 하고 몇 주 쉬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도미노가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거동을 못하게 되니 근육이 빠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다 보면 폐렴이나 혈전의 위험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독립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뼈 구조가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뒤에는 시간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전략을 조금만 바꾸면 식단을 아주 조금만 조절해도 뼈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고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한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도, 맛없는 식단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목표. 오늘 우리는 뇌 60세 이후에는 마시는 우유의 양보다 칼슘을 뼈로 보내는 효율이 더 중요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식단 변화로 어떻게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세와 신체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특히 노년기 건강에 맞춘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분들이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똑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도 골밀도 검사 결과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십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워서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참아가며 우유를 억지로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노화된 몸에 맞지 않는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니까요. 나이 든 몸이 우유를 거부하는 이유.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우유가 뼈 건강의 정답이 아닐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유화장에서 일어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게다가 우유 속의 당분인 유량을 보내야 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인중을 불문하고 유당 소화 능력은 누구나 떨어집니다. 우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 안에 칼슘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우유는 장 안에서 부패하며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하게 하며 결정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의 적입니다. 피로를 유발하고 신체의 미네랄 대사를 방해합니다. 결국 뼈를 위해 우유를 마시지만 정작 뼈의 도움은 못 받고 몸에 부담만 주고 있는 셈입니다. 칼슘의 역설, 공사장의 비유. 더 큰 문제는 많은 분이 숫자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칼슘을 몇 밀리그램 먹었느냐만 따집니다. 하지만 그 칼슘이 정말 뼈로 가고 있을까요? 뼈 건강은 칼슘 혼자 하는 동무대가 아닙니다. 정교한 배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칼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쌓여 아픈 결석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벌프 칼슘의 역설, 캘시엄 패러닥스,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뼈는 악한데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이죠.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것이 오히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을 공사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칼슘은 벽돌입니다. 공사장의 벽돌을 수천 장 쌓아둔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아닙니다. 시멘트와 현장 소장이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은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구조물을 단단하게 결합해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현장 소장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죠. 현장 소장의 역할은 벽돌, 칼슘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는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칼슘을 잡아 뼈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동시에 칼슘에게 혈관에는 들어가지 마. 심장 쪽은 안 돼. 라고 지시합니다. 현장 소장, 비타민 K, 없이 벽돌, 칼슘, 만들이 보면 그 벽돌들은 도로 한복판에 쌓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문이 잠겨 있어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져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를 잘 만들지 못하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죠. 비타민 D 없이 마시는 우유는 대부분 낭비되는 셈입니다. 변화의 이야기. 제 환자였던 65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통증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골다공증 직전이라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유전 의사 선생님이 살짝만 미끄러져도 고관절이 으스러질 수 있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셨답니다. 겁에 질린 김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우유 2잔을 억지로 드셨습니다.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설사까지 했지만 배 아픈 게 뼈 부러지는 것보다 낫지라며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셨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김 여사님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골밀도는 꿈쩍도 안 했고
오히려 소화불량 때문에 입맛을 잃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은 더 없어졌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김 여사님은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저는 여사님께 어르신 나이에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잠시 끊자고 했죠. 여사님은 생명줄을 놓는 듯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소화가 잘 되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한 자연 식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장내염증이 줄어들자 관절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골밀도는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님은 다시 몸의 자신감을 찾으셨습니다. 뼈를 살리는 5가지 조화로운 음식. 그렇다면 김 여사님은 무엇을 드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시멘트와 현장 소장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1뼈째 먹는 작은 생선 첫째, 멸치나 정어리, 뱅어포처럼 뼈째 먹는 작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은 칼슘과 인이 흡수되기 가장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뼈를 통째로 먹기 때문에 자연이 만든 벽돌을 그대로 섭취하는 셈이죠. 꾹꾹 씹어 드시면 소화도 돕고 유제품보다 위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얼린 두부 둘째는 두부인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려서 드시는 겁니다. 두부를 얼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송송 뚫리고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응축됩니다. 얼린 두부는 생두부보다 같은 무게 대비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찌개에 넣으면 국물을 듬뿍 먹으면 맛도 좋고 특히 갱년기 여성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3. 짙은 녹색 채소, 특히 깻잎. 셋째, 짙은 녹색 채소를 얕보지 마세요. 시금치도 좋지만 저는 특히 깻잎이나 케일, 근대 같은 잎채소를 추천합니다. 이런 채소에는 칼슘도 많지만 무엇보다 현장 소장인 비타민 K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기억하세요. 현장 소장이 없으면 칼슘은 길을 잃습니다. 팁, 이런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면 지용성인 비타민 K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해조류 넷째,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바다의 채소는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죠. 해조류의 끈적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점막을 회복시켜 다른 음식의 영양소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단, 염분과 갑상선 건강을 고려해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말린 표고버섯. 마지막으로 버섯. 그 중에서도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이것은 천연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버섯은 작은 태양열 패널과 같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태양 에너지를 비타민 D로 저장합니다. 찌개나 국에 넣어 드시면 장에서 칼슘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마무리. 물론 음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장이 남는 미네랄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뼈 건강은 영양 성분표의 숫자를 쫓는 게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나이든 내 몸이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억지로 넣는 칼슘에서 흡수를 돕는 식단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뼈를 아끼기로 한 결정은 미래의 자신과 가족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